사실 지금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역산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약 BC 1274년에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오늘날 그 다마스쿠스 지역, 예전에는 거기를 뭐라고 불리냐면 카데시라고 불렀죠. 카데시. 전투를 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전투를 멈추고 협정을 맺어요. 카데시 협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은판 협약이라고. 카데시 협약. 나는 은판 협약입니다. 이것은 은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은판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만일 저 은판이 출토가 됐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진품명품 시가로.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은판은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은 점토로 된 거. 이걸 은판을 만들고 이걸 흙으로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준 거예요. 전시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깨진 것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에 이라크 거기 어제 바그다드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은판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사람 그 좌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가야 되는 거. 람세스 2세요. 그때 그 은판 협약의 당사자가 람세스 2세였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다 외우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 유엔 본부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딱 뭐가 있겠어요? 이 은판협약, 그 점토,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 로비에 딱 가면 걸려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만 그 협정이 있는 게 아니죠. 동아시아에서도 협정이 있었죠. 단지 판이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사근 동호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순임금 때니까 단군 할아버지 때죠. 그때 이제 그 서경에 보면 순이 이제 임금이 된 후에 이제 동쪽으로 가요. 동순망질이라고 하는데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지 동쪽의 제후가 순을 방문한 걸로 거짓말 한 거죠. 왜냐면 서경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사근 동호하니까 동쪽의 임금을 이게 원래는 삼가 그 다음에 이것은 하견상이거든요. 아랫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뵙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거잖아요. 순임금이 동쪽의 임금을 찾아뵙다라니까 이거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뵙게 하였다라고 바꿔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분명히 동사고 이건 목적어거든. 목적어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피동이 없어. 사동이. 동으로 하여금 찾아뵙겠다는 뜻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 사대부죠. 근데 이제 뭐 이거야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제주의적 관점이지만 저는 뒤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다 있으니까 서경에 있으니까 어디 있냐면 서경 서경 후서 순전. 이제 우는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우. 그래서 호랑이 가지고 뒤집어 쓰고 하늘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사람. 이게 우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바위에다 올려놓고 빈자리 차리잖아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늑대들이 오잖아요. 그 늑대들 하는 방법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호랑이 냄새 때문에 감이 못 와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호랑이 가죽에 하늘을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장군이라 신화에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오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초, 오, 제오, 삼오제를 지내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무덤이 단단하게 굳어져가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까지 무덤을 보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늑대나 여우들이 무덤을 안 파먹거든요. 그래서 초우, 제우, 사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자에는 지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우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고조선을 지키는 나라다 이렇게. 뭐 그건 제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순임금 있죠. 이순장군한테 그 순임금. 거기에 이제 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요. 새 2월. 동순, 수지구, 딸 쓰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대종.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해 2월 달에 동쪽으로, 순행을 해서, 대종이라고 해서 태산을 말합니다. 태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수지, 이르렀다. 그래서 시. 우리가 이제 뗄감시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식과 체제할 때 이 시자 쓰죠. 산천의 재물을 시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 산천을 주신 걸 통해서 산천에서 채청을 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걸 시제라고 그래요. 임금 행사 중에 순행을 하다가 그 지역의 재물을 사람들이 바치죠. 그러면 그걸로 대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나라의 황제들이 백두산까지 못 가니까 길림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망제를 지내요. 그때 그 백두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채침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 임금이 대신 해주는 거죠, 하늘에. 왜냐면 자기들 하늘에 못하니까 그걸 시제라고 해요. 시. 그래서 시제를 지내고 망질. 이 질자는 차례 질자지만 산천의 제사 지낼 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망질오 산청.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동쪽으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동쪽으로 왔냐 이거죠. 그래서 태산에 왔어요. 태산에 와서 시제를 지내고 산천에다가 멀리서 제사를 지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청나라 때 많이 했어요. 청나라 황제들이 자기들 발상지인 장백산, 백두산을 향해서 길림시까지 와서 길림시, 북쪽에서 길림시에서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서 그걸 망제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줄여도 되면 어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근동호. 이걸 다 합해서 그냥 동순, 망질 이렇게 합니다. 다 줄여서 이걸 줄여서 네자로 동순, 망질 이렇게. 그리고 사근, 동하면 8자가 딱 하나의 그 명구예요. 명구 그냥. 그래서 동쪽으로 임금님을 찾아뵙고, 후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아이 낳는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예전에 목의 사이에 우두머리를 후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제 임금의 부인으로 한 단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근동하고 요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안 하는데, 협시,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정일, 그리고 동, 율, 도량형. 자, 삼가 동쪽의 임금을 찾아뵙고 협했다는 거죠. 협력했다죠. 뭘? 시, 계절. 봄, 여름, 겨울, 시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랬죠. 사시, 그래서 시. 그리고 월, 12개월, 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프랑스, 저기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가지고는 날짜 기준 이런 거 다 이렇게 서로 협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날짜를 바르겠다는 거죠. 서로 날짜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의 천재를 지낼 때 니들도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같은 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같은 날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절과 달의 주기를 협의하여 날짜를 맞추고, 그리고 율, 음률과 소리, 음악도 같아야 되니까 음률과 도량형을 함께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협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동쪽의 임금을 뱉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우를 이렇게 찾아 뵈었는가, 찾아뵙게 했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찾아뵙게 했다는 거죠. 찾아뵙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장상으로 안 맞아요. 문장상으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위, 동우, 소, 근. 이게 이제 정식 문장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으로 하여금 찾아뵙게 하였다. 위야 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피동이나 사동을 쓰일 때. 근데 이렇게 쓰이는 것은 명확하게 이게 목적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기 때문에 찾아뵈었는가. 저는 찾아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저한테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기분이 좋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거죠. 왜 협과 동을 했냐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굳이 동쪽에 와서 네 개를 맞춘 거잖아요. 계절과 달과 음률과 도량형.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예제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동지사들이 가서 항상 중국의 예제를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예제를 맞추면 뭘 가져와요? 책략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4,000년 전에 조선시대 했던 것들이 이때 다 맺어진 거죠. 이 문장으로 말하면. 주체가 중국이냐, 우리냐의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4,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와 함께 세 번째 4,000년 전 양국의 협정이라는 거죠. 최초 협정. 저쪽은 전쟁을 통해서 협정을 맺은 거고 이쪽은 예법을 가지고 협정을 맺은 거죠. 어떻게 맺었는지는 모르죠. 돌에다가 새겼는지 뭐 그건 돌에다 새겼다면 참 좋을 텐데 석판에 새겼다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동쪽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동쪽의 임금과 협을 하고 동을 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 때 특히 이제 우리 그 조선의 사대주의자들은 전부 다 모든 것 다 중국에다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자 문화, 기자가 문화를 주었다는 이제 기자 중심설이라면 이제 제 편에는 이제 단군 중심이 되겠죠. 이건 이제 기자 정통론이라고 부르고 이건 단군 정통론. 나중에 이제 이 단군 정통론자들이 남인 계열과 소론 계열로 가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고 기자 정통론자들은 노론을 해서 친일파로 빠지게 되는. 저는 이게 왜 역사관에서 중요하냐면 어떠한 그 도덕적 명분으로 사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대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는 맨날 사대를 했으니까 그게 국제 질서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학은 자주란 말을 안 써. 다 국제적 질서 속에 우리가 미국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다음 부용적 세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들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지 중요하다. 이 해석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예제를 동일시했던 이유 이것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지 쉬워요. 저쪽이 쫄다 보니까 왕대세가 당연히 온 거지. 근데 이제 저쪽은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동쪽의 제후가 와서 협과 동을 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냐 우리 중심의 세계냐의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명량과 한산의 국뽕처럼 우리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역사 한자 사근 동후 삼가 동쪽의 임금을 찾아뵈었다. 이걸 마치고요.